네, 원영TV 스트레이트 2021년 신축년 처음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소원하시는 모든 일 다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캐나다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다수의 캐나다인이 새해에는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되면서 2020년보단 더 나은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일제히 전망을 했습니다. 같은 소망들이겠죠. 입소스 리드가 지난 12월 11일부터 14일까지 1,000명의 캐나다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72%의 캐나다인이 2021년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다고 발표해줬습니다. 성별에 따른 응답은 별 차이가 없었지만 연령별로는 55세 이상의 77%와 34세 이하 75%가 2021년에 대해 대단히 낙관적이었다. 그리고 반면에 35에서 54살 사이의 캐나다인은 63% 정도가 새해가 2020년보다 나을 것이다. 이렇게 답해줬다고 합니다. 또 코로나19 위기가 끝나게 되면은 우리 가족은, 각자의 가족은 팬데믹 이전보다 더 나아질 거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61%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사람들은 이 새해에 대한 희망이 그 어느 해보다도 더 큰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캐나다인의 생활의 우선순위에도 상당한 변화를 준 것으로 측정되고 있는데 소비와 저축 중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두겠느냐고 질문을 해봤더니 그 어려운 와중에서도 압도적으로 86%의 응답자가 저축이 우선이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일과 학업이 가족이 일과 학업보다 앞서고 여행보다는 집에 머무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응답했습니다. 12월 중순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는데요. 그런 가운데 70%에 달하는 캐나다인은 2021년이 끝나기 전에는 코로나19 사태가 캐나다에서 종료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해줬습니다. 2021년 여름 안에 일상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도 58%에 달했습니다. 많은 캐나다인들이 돌아오는 여름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일대에서도 많은 생활이 왔었죠. 생활의 변화가 많았는데 그중에 가장 큰 변화가 뭐니 해도 재택근무입니다. 이 재택근무 확산으로 근로자 중에 대다수인 78%가 집에서 일하는 데 대해서 나름대로 만족감을 나타냈고요. 절반인 52%의 근로자가 내년에도 재택근무를 이어가고 싶다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2020년은 팬데믹으로 인해 일상에서 많은 제한이 있었던 한 해였죠. 참 생각하기도 끔찍한 한 해였는데요. 자, 만약에 2021년 상반기 안에 일부 제한이 풀리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으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먼저 하고 싶으십니까? 조사 응답자들의 44%는요. 국내의 다른 주로 일단 여행부터 떠나겠다 이렇게 답했고요. 호텔에서 숙박하겠다. 집 밖에 다른 곳에서 한번 자보고 싶다. 이런 응답자가 41%. 극장에 가서 느긋하게 영화를 즐기겠다. 40%였다고 합니다. 반면에 해외여행 가겠다는 응답자는 비교적 적네요. 27%에 그쳤고요.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겠다는 응답자가 23%에 그쳤습니다. 이 결국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가급적 가지 않겠다는 것이 팬데믹, 이 코로나19가 종식되고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사회 전반의 생활 패턴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극장에 가겠다는 나이 응답자 53%가 상당히 나이가 적은 쪽에서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요. 나이가 어릴수록 락다운에 대한 답답함이 큰 것으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야 항상 활동을 해야 살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엄청나게 불편하겠죠. 백신 접종 시작됐고요. 국민들의 대다수가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처럼 2021년 신축년 새해에는 코로나도 끝나고 우리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가서 보다 많은 웃음을 웃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계속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캐나다가 살기 좋은 나라 세계 몇 위인 것 같으십니까? 이렇게 저렇게 종합적으로는 세계 7위에 올라 있답니다. 최근 3년 내에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한 건데요. 2018년 14위, 2019년 9위, 그리고 2020년에 2단계 뛰어올라서 세계 7위에 올랐습니다. 작년 말 집계 기준이니까요. 자, 캐나다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90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아서 평균 점수가 91.04점이었습니다.
물, 그리고 위생시설, 의료지원, 그리고 주거환경 이런 데서는 아주 98점 이상을 기록해서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는데요. 무상의료와 그리고 환경 강국의 면모를 여지없이 과시했습니다. 캐나다 정보통신과 건강복지 이런 건 16위에 올랐습니다. 미국의 비영리단체 사회발전조사 소셜 프로그레스 임퍼레이티브와 딜로이트가 해마다 전 세계 163나라를 상대로 해서 조사한 사회발전지수 내용인데요. 조사 항목은 역량과 의료지원, 그리고 물과 위생시설, 주거환경, 개인안전, 기초지식 접근성, 정보통신 활용도, 건강복지, 환경의 질, 그리고 개인의 권리 등 12가지 종목에 걸쳐서 점수를 매기고 있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는 유럽 국가들 차이였네요.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뉴질랜드, 스웨덴들이 차지했습니다. 2016년에 가장 높은 순위인 2위를 기록했던 캐나다는 매년 사회발전지수 최상위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참 좋은 곳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궁금해서 한국을 한번 살짝 봤습니다. 한국은 그 아래 그룹인 상위 그룹에 마크되어 있습니다. 이 와중에도 상위 그룹에 마크되어 있다는 것만 해도 한국도 대단히 발전을 한 우리 고국도 상당히 좋은 위치에 차지하고 있다는 것 가슴 든든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새해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경기도 고양시 삼성역 부근에 밥할머니 공원이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행주대첩의 숨은 영웅인 밀양 박씨 밥할머니를 기리는 곳인데요. 3,000명도 안 되는 조선 병사들이 왜군 3만 명을 물리친 기적 같은 일, 그 일은 밥할머니 같은 민초들의 희생정신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영의정이었던 서해 유성명은 군사 업무를 관장하는 토체 찰사를 또 여기 같이 겸임하고 있었죠. 이 사람이 쓴 징비록에서 그때 참상을 뼈아프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592년 4월 13일 왜군이 부산을 침공했습니다. 조선 군사들 아무 준비도 없었죠. 도망가기 급급했습니다. 적군은 삼천리 강산을 마구 유린했죠. 명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놀랬다 그럽니다. 아무리 일본군이 강하다 해도 이렇게 빨리 올 수는 없다. 조선이 왜구의 앞잡이가 아니고서야 이럴 수는 없다. 이렇게 의심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4월 30일 임금이 피난길에 나서자 백성들이 길을 막았습니다. 일부 흥분한 사람들은 경복궁 궁궐을 불살르는 데 나서게 됐었죠. 선조가 평양산까지 버리고 도망칠 때도 민심은 극도로 흥흉해졌었습니다. 그러자 임금의 이름으로 결사항전을 공언했었죠. 이미 성을 빠져나갈 것을 결정해놓고 대국민 거짓말을 한 셈입니다. 기댈 곳은 명나라뿐이었습니다. 조선의 사신들은 명나라 실력자들의 집에 바지춤을 움켜잡고 울부짖으면서 구원병을 애걸했습니다. 마침내 그해 7월에 명나라 군사가 국경을 넘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남의 전쟁에 그렇게 목숨 매달 일이 뭐 있었겠습니까? 걸핏하면 돌아가겠다. 철군 타령을 했죠. 당시 명나라 군사를 이끌고 갔던 대장 이여송은 군량미가 제때 조달되지 않는다고 조선의 장관급 당시 판서들을 줄줄이 세워놓고 무릎을 꿇어앉히며 큰 소리로 야단쳤습니다. 서해 유성령은 밖에서 피를 맞으며 저들의 심기를 달래게 됐죠. 심지어 곤장을 맞을 뻔하게 됐습니다. 유성령, 영의정, 국무총리가. 나라 모습이 어떻게 하다가 이 지경이 됐는지 한심한 생각에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린 것을 참을 수 없었다고 유성령은 징비록에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임진년 6월에 개전 첫일에 첫 승전고를 울렸고요. 반년 뒤 행주산성에서 왜군을 격퇴했습니다. 이 무렵 밥할머니의 활약이 눈부셨다는 것이죠. 왜군의 길을 꺾기 위해서 북한산 노족봉에 볏짚을 쌓아서 군량미 노족가리처럼 보이겠다는 일화는 참으로 유명합니다. 창릉천에 횟가루를 뿌려놓고 쌀뜨물이라고 속였다는 것이죠. 이 물을 마신 적군이 배탈이 나서 뒹구는 사이에 조선 군대가 급습했습니다. 행주산성에서 마을 여인들이 모여서 상군, 그러니까 치마부대를 조직했죠. 병사들에게 주먹밥을 먹여주면서 앞 행주 치마로 돌을 나르고 부상자들을 치료해주고 봉합불을 올리는 전령 역할도 감당했다고 합니다. 실탄이 떨어지자 말씀드렸듯이 치마에 돌을 담아 던질 수 있도록 돌을 조달하기도 했죠. 전쟁이 끝난 뒤 조정에서는 노족봉이 잘 보이는 곳에 밥할머니 석상을 만들어 기념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그 석상은 이곳저곳으로 떠돌아다녀 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걸렸죠. 머리 부분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징비록이 증언하듯이 개전 초기 조선의 장수는 하나같이 겁쟁이고 비겁했습니다. 도망치기에 바빴거든요.
그러나 전국의 의병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싸웠습니다. 임진왜란이 터진 그 다음 해에 전국의 의병수가 2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임금이 한양을 버리고 피난을 간 사이 밥할머니 같은 보통 사람들이 나라를 지켰던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한반도는 강대국 틈바니에 끼어 살아야 합니다. 위정자들은 여전히 국가는 안중에 없습니다. 무능하고 비겁한 군주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보 보수할 것 없이 자기 보신이 우선입니다. 없는 말 지어내서 상대를 모함하고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려고 드는 행태. 어쩜 그리 그때와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지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자조는 금물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비하하고 비관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대나무에는 마디가 있습니다. 이 마디가 없으면 대나무가 자라질 못하고 꺾이고 만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러나 저러나 임진왜란 때의 그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인 자체가 또 보통 국민이 아니죠. 시련이 닥쳐도 이기고 또 이기면서 일어난 민족들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는 새해에도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한다는 사람들이 앞으로 새로 주어진 365일 또 치고받고 싸움으로 나를 지샌다 하더라도 의료 현장과 생업전선에서 눈물을 뿌려가면서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 것, 바로 그 사람들이 우리 국민이라는 것. 2021년 이 새해의 영웅도 누가 뭐래도 마스크를 쓴 채 지난 1년을 고통스레 견뎌냈던, 그리고 앞으로 또 견뎌내야 할 국민들입니다. 역시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인 것입니다. 새해 떠오르는 신년 원단의 태양 보신 분도 계시고 아마 일기상 많이 못 보셨던 분들도 계시고, 그러나 어쨌든 새 태양은 우리 앞에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365일이 주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그렇고 이곳 사는 우리 모두도 새해에는 소처럼 묵직하게 하고픈 일, 그리고 해야 할 일을 마땅히 달성해내는 그런 멋진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보지 못했지만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 품 안에 한번 안아봅니다. 송창식이 불렀던 노래 여러분 아시죠? 내 나라 내 결에. 보라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 누구의 머리 위에 이글거리나, 그 맺힌 투쟁의 흐름 속에 고귀한 순결함을 얻은 우리 위에 보라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 누구의 앞길에서 훤히 비치나, 찬란한 선조의 문화 속에 고요히 기다려 우리 민족 앞에 숨소리 점점 커져 맥박이 힘차게 뛴다. 이 땅에 순결하게 얽힌 결에여 보라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 우리가 간직함이 옳지 않겠나. 숨소리 점점 커져 맥박이 힘차게 뛴다. 이 땅에 순결하게 얽힌 결에여 보라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 우리가 간직함이 옳지 않겠나. 우리가 간직함이 옳지 않겠나.
올해 코로나는 분명히 종식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모든 회색빛 기운은 사라질 것입니다. 신축년 황소처럼 기운 내시고 복된 날만 계속되는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은영 TV 스트레이트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